안녕하세요. 빗쌤입니다. 즐거운 노래 교실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오늘 아침엔 2도예요. 2도. 2도. 바깥 날씨가 너무 싸늘하죠. 갑자기 겨울이 찾아온 듯한 그런 느낌. 그러나 아직 겨울은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아무리 오고 싶어도 때가 돼야 됩니다. 모든 것은 때가 되어야 일이 시작되거나 일이 마치거나 만나거나 헤어지거나 뭘 얻거나 잃어버리거나 때가 되어야 됩니다. 아직은 가을이 찾아오기에는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차가운 날 밖에 나가실 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실내 계시면 환기, 이 코로나,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걸려보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또 음악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냥 어떤 기준을 모르고 어떤 기준을 모른 채 노래를 흥얼거릴 때는 어려운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악기를 배우려고 하다 보면 노래를 어디 대회에 나간다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하려고 생각한다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막상 노래를 하려고 하면 목소리만 좋으면 되느냐? 땡. 엉덩이만 잘 흔들면 되느냐? 땡. 화장만 잘하면 되느냐? 땡. 이런 건 노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음악은 음의 높낮이를 정확하게 소리를 내어줘야 되고, 그리고 박자의 길이를 정확하게 내어줘야 되고, 그리고 4분의 4박자는 강, 첫 박은 강, 둘째 박은 약, 셋째 박은 중강, 넷째 박은 약. 강약, 중강약.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다 배웠던 것들인데, 그런데 뭐 강약, 중강약, 실제적으로 노래를 배워본 적은 없어요. 노래를 배웠는데 규칙을 지키면서 노래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규칙을 지키는 레슨은 1대1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반에 초등학교 다닐 때 60명이 앉아 있는데 선생님이 야 철수야 너는 강약 중강약 소리 내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내지 않니? 이러지는 않아요. 왜? 60명이 동시에 노래를 하니까 사람들마다 목소리를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때는 노래를 배운 거예요. 노래 부르는 법을 배운 게 아니라 노래를 어떻게 부르는지 방법을 배웠는데 그것을 개인적으로 직접 적용한다는 것은 힘들었기 때문에 그냥 노래 그러면 목소리 난 배우 씨가 좋아. 왜? 자기 목소리가 배우 씨 비슷하거든요. 나는 이선희 목소리가 자기 목소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노래를 막상 규칙을 알게 되고 규칙대로 노래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은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서 노래 한 곡 못하면 조금 무시당할 때가 많죠. 뭐 자기가 판검사나 의사나 대학 교수나 노는 자리에 가가지고 노래 한 곡 못하면 정말 쪽팔리거든요. 그 쪽을 자꾸 파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팔면 그 같이 모임에 노는 장소에 가기 싫어해요. 왜? 가서 손뼉만 치고 앉아 있어야 되고 술만 마시고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배우면 누구나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참고로 음치의 구분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나는 음치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노래를 잘 못 부르기 때문에 음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은 음치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친구 여러 명 있는데 5명이 있는데 4명이 한 명 보고 쟤는 음치야. 그 사람은 음치예요. 왜? 음치는 자기가 노래를 정확하게 부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술 마신 사람 보고 술 취했지 그러면
술 취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왜? 나는 술을 안 마시니까 분명히 헛소리 하고 있는데 자기는 술이 안 취했대요. 술이 안 취했대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치는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삼류 가수도 자기는 노래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연습을 안 해요. 지난 시간에 쿵짝쿵짝쿵짝 쿵짝쿵짝쿵짝 솔라솔미레도 도라 솔미미도레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쿵짝 한 박자 4분의 4박자에서 쿵짝쿵짝쿵짝쿵짝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 어떻게 하느냐? 한 박자에 한 박자를 한 박자에 한 번 솔라솔미레도 도라 솔미미도레 요렇게 박자를 익히는 연습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표 하나를 사과 하나를 나 혼자서 하나를 먹을 수도 있지만 친구가 있으면 반으로 나누어야 된다. 그러면 4분음표를 쿵짝으로 연주하는 거예요. 쿵짝. 요것들을 들을 줄도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노래할 때 반주기를 들거나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하거나 어디 가서 노래를 하든 반주를 들을 줄을 알아야 해요. 반주를 들을 줄 모르면 혼자서 노래를 하고 있어요. 반주 따로 노래 따로 박자가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음악은 박자를 들을 줄을 알아야 그 듣는 박자를 바르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박자를 한 번 박수 치는 거. 박수 솔라솔미레도 도라 솔미미도레 오케이 요런 박자를 알아야 노래도 잘하지만 뭐도 잘한다? 악기 연주도 잘할 수 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들을 가르치기 쉬운 것은 초등학생들은 절대 자기 생각을 안 해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이 빠른 거예요. 빠르게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는 60, 70, 80 됐는데 실력은 초등학생인데 머리에는 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내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내 생각이 내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새술은 새 부대에 헌 부대에 넣어서 새 포도를 헌 부대에 작년에 썼던 그 부대에 넣으면 부대가 터지고 뭐도 못 먹는다, 술도 못 먹는다. 다 쏟아지니까. 자, 박수부터 치겠습니다. 그런데 기력이 우리는 보통 1절만 노래를 알잖아요. 2절 가사가 참 예뻐요. 예뻐. 2절은 노래로, 1절은 개명으로.
여기 보면 가사에 보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기러기들은 산을 넘은 적이 없어요. 물을 건넌 적이 없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산을 넘은 것은 누구예요? 기러기들이 날아가는 그 여정, 그 여행길을 기러기 입장에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한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삶이 산을 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런 힘든 일, 그 다음에 물을 건너, 요즘은 다리가 있으니까 그냥 건너면 되지 이러지만 옛날에 기러기 동료를 부를 때는 이 강을 건넌다는 건 정말 어려웠어요. 강을 어떻게 건너요? 배 만들어야죠. 뱃사공이 있어야 되죠. 그 시일이 뭐 하루 이틀이 돼요? 한두 달이 돼요? 배 만드는 게? 그렇게 힘든 과정을 살아온 것을 기러기의 상황을 우리의 상황, 사람의 상황에 비추어 노래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에다가 너무 경쾌하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이건 진짜 철없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노래도 좀 철이 들게 좀 철학적으로 좀 생각하면서 그렇게 노래를 해야지. 막 산을 넘고 물을 기러기들은 그냥 날아갔어요. 기러기가 산이 있어요? 그냥 기러기가 뭐 위로 올라서 아래로 내리고 막 이렇게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긴 강이야. 우리 헤엄쳐야 돼. 이런 거 없잖아요. 산을 오르고 내려오고 강을 걷는 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이런 것을 좀 생각하면서 트로트 노래를 할 때도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지금 어렵고 힘들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언젠간 좋은 날이 온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열심히 하자. 그러니까 노래를 할 때도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노래를 하셔야 돼요. 외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외국 가서 사시면서 낯설고 물설고 말 안 통하지. 거기에 가서 얼마나 산을 넘고 얼마나 넓은 강을 건넜겠어요. 넓은 바다를 건너갔어요. 형제들, 부모님, 형제들, 친척들, 친구들, 사랑하는 애인도 이 땅에 두고 외국에 가서 얼마나 높은 산을 넘으며 넓은 강을 건넜겠어요. 이 기러기 노래를 부르면 우리의 삶의 여정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삶의 여정도 뭐가 있다? 박자가 있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그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음악은 음의 높낮이와 그 음의 길이를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여기 악보를 잠시 한번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32분음표. 여기 봐요.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거든요. 요게 한 박자예요. 한 박자. 4분음표 한 박자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8개 음을 한 박자. 그러니까 사과 하나를 8조각을 내놓은 거예요. 8조각. 그러면 계산을 해봐. 사과를 반으로 나누면 8분음표 2개, 4분음표 2개를 반으로 나누면 8분음표 2개, 8분음표를 또 2개씩 나누면 몇 분음표? 16분음표 4개. 16분음표 4개를 또 전부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반으로 나누면 32분음표 한 박자에 8개를 연주를 하는 거예요. 8개. 그래서 노래를 하는 사람은 반주자가 어떻게 반주를 하는지를 그 소리를 들을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 여기 봐. 여기는
8분음표가 되니까 손톱, 오늘 아침에 손톱 깎았어요. 아침에. 악기 만지는 사람은 제일 먼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손톱 깎는 일이에요. 손톱. 소 잡는 손이라 그랬는데. 자, 손톱.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아침 6시에 일어났어요. 연습하고 있다가 아이고 그동안 강의를 많이 올려드리지 못해서 뭔가 은빛쌤이 뭔가 좋은 일을 구상하고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6시에 일어나서 연습하고 있다가 이제 이 강의를 너무 오래 못 올려드렸다. 계속 올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한 박자에 8분음표 2개 들어가잖아요. 이게 보통 우리가 부르는 노래예요. 보통 부르는 노래. 그런데 여기에 보면 8분음표 하나에 32분음표 4개가 들어가 있어요. 32분음표 4개가 8분음표 하나를 4조각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4분음표 하나를 8조각, 8분음표 하나를 4조각, 8분음표 하나, 요거는 4분음표 하나를 2조각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쪽에. 여기는 한 박자에 8조각. 여기는 밑에 여기에 무슨 숫자냐면 6이에요. 6. 1, 2, 3, 4, 5, 6. 6 있다는 표예요. 6 있다는 표라는 말은 한 박자를 몇 개로 쪼개놨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한 박자에 8개를 쪼개놨는데 여기에서는 6 있다는 표 그래. 6 있다는 표. 한 박자를 6개로 쪼개놓은 거예요. 한 박자를 6개. 그러니까 반박자가 3개씩이잖아요. 셋 있다는 표. 반박자가 셋 있다는 표예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하거나 악기를 할 때 한 박자를 사과 하나를 반으로 쪼개는 쿵짝. 사과 하나를 3등분 하는 것을 쿵짝짝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것처럼 여기에서는 8분음표 하나를 3개씩 셋 있다는 표예요. 셋 있다는 표. 8분음표 하나가 셋 있다는 표. 8분음표 2개니까 한 박자가 8분음표 2개니까 6 있다는 표가 나오는 거예요. 한 박자를 6번 연주하라는 거야. 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한 박자 6개, 4, 6은 32예요. 4, 6은 24죠. 24번을 지금 연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라랑, 따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라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노래하는 사람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뭘 한다? 박수치기를 하는 거예요. 박수치기. 솔라솔미레도 도라솔미미도레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 노래를 할 때 이 반주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 이걸 들을 줄 모르면 노래 따로 반주 따로 그러면 송해 아저씨는 가고 없어도 전국 노래자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박자는 틀려도 혼자 노래 잘한다고 계속 노래를 합니다. 그러면 송해 아저씨가 어떻게 해요? 땡 그러잖아. 땡 땡은 뭐예요? 내려가라 이 말이에요. 땡 하고 있는데 무시하고 노래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땡땡땡 그래요. 그만해 그 말이에요. 땡땡땡 그만해. 또 다른 말로 시끄러. 왜? 반주와 노래가 맞지 않으면 시끄럽잖아요. 시끄러. 그만해. 그 다음에 무슨 뜻인지 알아요? 땡땡땡 내려가. 내려가. 딱 맞아 떨어지잖아. 내려가. 듣기 싫어. 이래 듣기 싫어. 듣기 싫어. 그것처럼 노래를 잘하려고 하면 연주를 잘하려고 하면 연주도 잘하고 노래도 잘해야 되지만 먼저 듣는 법을 알아야 돼요. 듣는 법. JTBC에서 왜 뭉쳐야 찬다. 공차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우리나라 잘생긴 안정환 감독, 박정환 감독 그러려고 그랬어. 내가 바꾸니까. 안정환 감독. 선수들이 지금 지난주에는 5대1로 이겼나?
옛날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막 못 이겼잖아요. 붙었다 하면 깨지고 붙었다 하면 깨지고. 그런데 개인 훈련을 열심히 해서 개인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팀 훈련을 하잖아요. 팀 훈련. 왜냐하면 축구는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니잖아.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음악을 연주를 할 때 멜로디만 연주하는 게 아니잖아. 멜로디도 하고 반주도 넣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팀 훈련이에요. 악기 연주도 따라한다. 팀 훈련. 팀 훈련. 옆에 누가 노래를 하면 이제 합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 알아야 된다? 노래하는 사람은 한 박자를 어떻게 반주가 표현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김치 그러면 배추 하나 가지고 김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양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양념이라는 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배합을 하잖아. 그것처럼 노래 한 곡을 연주를 하려고 하면 이런 배합을 하는 거예요. 반주를 이렇게 한 박자에 8개를 넣었다가 반 박자는 4개, 반 박자는 1개, 한 박자를 2개, 2개, 한 박자를 6개 이렇게 배합을 하는 거예요. 이 배합을 잘하는 사람이 연주를 잘하고 이 배합을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뭘 잘한다? 노래를 잘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박수. 이런 걸 알아야 돼, 이런 거. 그리고 이런 영상은 어디 뭐 산책을 하시거나, 뭐 등산을 하시거나, 운전을 하시거나 볼 필요 없잖아요. 그냥 들으면서,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그리고 계명읽기가 나오면 운전을 하면서, 등산하면서 혼자서 흥얼거리면 돼요. 솔라, 솔미레도, 도라, 솔미, 미도,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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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라, 솔미레도, 도라, 라솔미도 미레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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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라 솔. 이 악보를 보고 박자를 느낄 줄 아는 것이 연주하기 전에 준비 단계예요. 내가 계명을 읽을 줄 모르면 건반은 계명으로 누르는 건데 연주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다른 노래는 계명을 몰라도 아는 계명이 있어. 노래 한 곡. 고양이 봄이잖아. 솔, sol, 미, 파, 솔, 라, 라, 솔. 고양이 봄은 피아노 안 배운 사람도 쳐요. 왜? 계명을 아니까, 계명. 그래서, 쨍! 하고 했다. 솔, 라, 솔, 미, 레, 도, 라, 도, 도, 레, 도. 계명을 알면 어떤 곡이든지 연주가 가능해요. 계명을 읽을 줄 모르니까. 그 초등학교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글자를 안 배우신 분들은 아들이 군대 가가지고 어머님 전상서 아버님 전상 편지를 아무리 보면 뭐해요? 누구인데 온 이런 편지인지도 모르는데 차곡차곡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군대 갔던 아들이 3년 뒤에 제대하고 와가지고 아들이 읽어주는 거예요. 이런 비극이 있나? 이런 비극이. 모른다는 것은 때론 좋을 때도 있지만 슬프고 괴로운 거예요. 사랑하는 애인이 나 떠납니다 하고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를 못 읽는다. 저번에 약속한 날짜에 나가지 못합니다. 혼자서 서울 인사동 거리에 만나겠다고 부산에서 기차 타고 올라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글자를 모르니까, 못 읽으니까. 그런 일처럼 지금 우리가 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를 자꾸 듣고 익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항상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만 계명을 읽을 줄 알고 박자를 깨우치게 되면 악보만 딱 보면 흥얼거리면 뭘 흥얼거려? 계명을 흥얼거리면 노래가 돼서 나오니까. 그래서 음악은 계명 읽기를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전 시간까지는 C키, F키, G키를 했는데 오늘은 D키로 계명 읽는 법을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일단 C키부터 한번 해보고 시간이 다 돼가니까. 자, 갑니다. 어떻게? 한 박자를 한 번 연주하는다. 하나, 둘, 셋, 넷. 지난 시간은 하나, 둘, 셋, 넷. 두 가지. 1절은
둥짝짝짝 한나 강약 중강약. 지난 시간에 2절은 하나 둘 한 박자에 2번 박수 치는 거. 둘 셋 넷 솔라 솔미도 도라 솔미미도 레 솔라 솔미도 도라 라 솔미도 미레도 셋 넷 도시라 솔미 라 솔미도 요런 걸 잘해야 돼. 하나 둘 셋 넷 솔라 솔미레 도라 솔미미도 둘 셋 넷 솔라 솔미레도 도라 라 솔미도 미레도 둘 셋 넷 도시라 솔미 라 솔미도 레 셋 넷 솔라 솔미레도 도라 라 솔미도 미레도 둘 셋 넷 짝. 됐죠? 키 바꿉니다. D키 눈으로 보고 계명을 악보를 보고 눈으로 악보를 보고 조표를 보고 C키나 D키나 G키나 F키나 기르기는 솔라솔미래도 계명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뭐가 변한다? 음의 높낮이가 변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둘 갑니다. D키입니다. 음이 올라갔어요. 똑같죠? 소리는. 자, 한 박자에 한 번씩. 둘, 셋, 넷. 솔라 솔미레도 도라 솔미미도 레 셋 넷. 솔라 솔미레도 도라 라 솔미도 미레도 셋 넷. 도시라 솔미 라 솔미도 레 셋 넷. 솔라 솔미레도 도라 라 솔미도 미레도 한 박자로 셋 넷. 요런 걸 들을 줄 알아야 돼. 둘, 셋, 넷. 솔라 솔미레도 도라 솔미미도 레 솔라 솔미레도 도라 라 솔미도 미레도 둘, 셋, 넷. 도시라 솔미 라 솔미도 레 셋 넷. 솔라 솔미레도 도라 라 솔미도 미레도 둘, 셋, 넷. 자, 요렇게만 할 줄 알면 뭐가 된다? 시창이 된다. 시창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내가 입으로 계명을 읽는다. 발성이 되고, 눈으로 노래하는 것을 시창, 그리고 내 입으로 소리를 내는 것을 발성, 그리고 내 입의 소리를 귀가 듣고 반주를 귀가 듣는 것을 청음, 그리고 내가 D키로 계명을 읽으면서 연주를 한다. 연주 한꺼번에 4가지가 공부가 되는 것이 이 노래교실이에요. 사람들은 악보만 보면 연주를 먼저 하려고 건반을 누르는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먼저 내가 계명을 정확하게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박자를 정확하게 맞추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잠시만. 다시 C키.
자, 여기 조금 더 급하다 급해. 그래서 음악에서 박자가 가장 어려운 게 이렇게 복잡한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요 한 박자 반을 정확하게 맞추는 게 요 점 4분음표, 8분음표 요 한 박자 반을 맞추는 게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자, 이 음표를 보고 노래를 하면서 박자를 이거는 한 박자를 쿵짝쿵짝 하면 쿵짝쿵짝 두 번, 쿵짝쿵짝 두 번. 4분음표는 쿵짝 한 번, 쿵짝 한 번, 쿵짝 한 번, 쿵짝 한 번. 오음표는 네 박자짜리죠, 그죠? 쿵짝 네 번. 눈으로 음표를 보면서 쿵짝 두 번, 쿵짝 두 번, 쿵짝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쿵짝 네 번. 요게 눈으로 계산을 될 줄 알아야 돼. 눈으로. 우리가 책을 보고 2 더하기 2, 4. 눈으로 보고 2를 알게 되고 더하기도 알게 되고 2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퀄 그 다음에 4를 적을 줄 알잖아요. 뭘 보고? 눈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가 편지를 뭘로 봐요? 입으로 봐요? 코로 봐요? 귀로 봐요? 아니죠. 뭘로 보고? 편지를 눈으로 보죠. 음악도 마찬가지. 눈으로 음표 길이를 정확하게 순간적으로 계산을 될 줄 알아야 돼요. 점 4분음표는 쿵짝쿵 뒤에 8분음표 짝 8분음표 앞에 건 쿵 뒤에 건 짝 쿵짝. 이런 강의는 아코디언 프로에서 다 강의를 해드리고 있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눈으로 박자 계산을 될 줄 알아야 돼. 쿵짝 두 번, 쿵짝 두 번, 한 번, 쿵짝 한 번, 한 번, 쿵짝 네 번, 쿵짝 쿵, 짝, 쿵 앞에 거 쿵 뒤에 거 짝, 앞에 거 쿵 뒤에 거 짝. 이런 것을 눈으로 박자 계산을 한다. 눈으로 계명만 읽는 게 아니라 박자 계산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창이 좀 어려워요. 어렵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알아야 명장을 하죠. 알아야 정확하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노래를 자꾸 동요를 많이 하세요. 옛날 기억을 자꾸 반복해서 떠올리세요. 그래야 어떻게 된다? 치매가 걸리지 않는다. 외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국내 구독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음악을 통해서 힐링하시고 치매 걸리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운데 이거 남원이에요. 남원 너무 추워요. 그렇지만 춥다고 밥 안 먹나요? 춥다고 세수 안 하나요? 춥다고 출근 안 하나요? 춥다고 음악 안 하나요?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빛쌤이었습니다.